예산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30평대에 거주를 하는데 관리비를 이제 평균치를 내보니까 소득 대비 그래도 최대 3% 이하로 1월 생활비 예산은 안녕하세요. 재테크 멘토 그치입니다. 여러분 새해 가계부 잘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실제 제 가계부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예산을 짜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가계부 리뷰 영상을 올릴 때 항상 이번 달 얼마 썼습니다 지출 리뷰를 했었어요. 오늘은 실제 제가 2025년 1월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항목별로 왜 그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지 같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1월 한국 나이로 8살 예비 초등생을 키우는 맞벌이 3인 가구의 가계부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새해 가계부를 딱 파일을 열면서 뭐부터 했냐. 가장 처음에 자산 시트 있죠. 전년도 순자산과 올해 자산 증가 목표액을 쓰는 란이 있어요. 작년까지 가계부를 써오셨던 분들은 누적된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되고, 가계부가 이번에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현재 우리 집 순자산이 얼마인가 파악하신 뒤에 기입을 하시면 돼요. 그 아래 올해 자산 증가 목표액, 저는 올해도 1억 원을 일단 썼고요. 사실 작년에는 1억보다는 더 모았었어요. 너무 열심히 한 해를 달리다 보니까 그만큼 나를 좀 돌봐주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몸도 좀 많이 아팠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일의 양을 20-30%는 줄이고 싶어서 실제 이 목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억을 적어놨고요. 자, 한 달 예산을 세운다. 가장 처음 파악해야 될 건 작년 동안 저는 가계부를 쓴 게 있잖아요. 카테고리별로 평균 얼마를 지출했는가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저는 항상 그걸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올해 어떤 목표 저축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늘리기도 하고 조금 줄이기도 해요. 나 외식비를 조금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통신비가 너무 과한 것 같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를 조금 담아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달의 이벤트를 예측을 해요. 자, 1월이잖아요. 오랜만에 제 가계부를 보여드리는 건데 공교롭게도 1월에 너무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설, 명절이 있죠. 저처럼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 경우는 뭐 톨비 들죠, 교통비 들죠, 부모님 뭐 용돈부터 해가지고 많은 비용도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1년치를 내면 좀 할인을 해주는 이슈가 있고, 시댁 식구들과 1박으로 인천 여행을 갑니다. 1월에 큰 이슈만 3가지가 있어요. 이런 이벤트들은 보통 예측이 되고 대략 얼마를 써야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족여행을 가니까 이 비용이 뭐 얼마가 들겠구나. 자동차 보험료가 작년에 한 50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한 50만 원 정도면 되겠구나. 부모님 용돈은 양가에 50만 원 정도 드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예산을 짤 때 순서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고정비. 월세, 대출 이자, 통신비, 보험료 크게 변동이 없고 내가 돈을 좀 못 번다고 해서 안 낼 수 없는 돈들이잖아요. 얼마를 벌든 간에 고정비를 먼저 책정을 하죠. 그 다음이 이벤트 비용. 이번 달에 특별하게 발생하는 이벤트 비용을 넣습니다. 내가 설날에 부모님 용돈을 안 드리는 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벤트가 변동 지출보다 조금 더 앞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동 지출. 장 보는 비용, 외식 비용, 꾸미는 거, 쇼핑하는 거, 문화생활하는 거, 자기 개발하는 거 등등 이런 비용들을 마지막에 책정을 해요. 자, 그럼 항목별로 예산액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예산으로 135만 원을 짰습니다. 주거비가 많은 이유는 바로 대출이자 때문이죠. 약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30평대에 거주를 하는데 관리비를 이제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30만 원 초반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본 관리비부터 전기세, 또 저희가 커뮤니티 이용할 때 사우나 같은 건 무료인데 수영장 같은 건 한 번 갈 때마다 또 몇천 원씩 내야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 카페에서 차 마시는 비용 다 포함하니까 약 3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또 겨울이니까 도시가스비가 나가잖아요. 앞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도시가스비가 1월분이 23,000원 밖에 안 나와서 그런 거 다 감안해도 한 135만 원이면 되겠구나 하고 예산을 짰어요. 두 번째는 식비입니다.
자, 이번 달 식비가 65만 원. 생각보다 엄청 적죠. 이유가 있어요. 1월이 주말만 한 4번이 돌아오는데 한 번의 주말은 고향에 내려가니까 부모님이 또 밥 해주시거나 같이 뭐 나가서 먹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경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식비를 쓰지 않겠더라고요. 또 한 번은 주말에 국내 여행을 가기 때문에 여행 경비로 빠지지 저희 식비 카테고리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식비에서 줄여놔야 돼요. 없던 여행이 있고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조금 변동적인 그런 항목들에서는 줄여줘야죠. 원래는 저희 3인 가족이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65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활용품인데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생활 소모품 같은 거는 매달 뭐든 발생을 해요. 그게 샴푸가 떨어지든 바디로션이든 뭐 치약이든 휴지 자잘한 것들은 계속 나와서 몇만 원씩은 기본으로 잡아두고요. 사실 이번 달에 옷장이 새로 필요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높이가 낮은 베이비장을 쓰고 있었거든요. 요거를 조금 처분하고 맞춰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한 30만 원 정도로 잡았었어요. 근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베이비장을 처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랍장도 처분을 하면 제가 살 수 있는 그 금액 이상으로 나오겠더라고요. 그걸로 퉁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따로 메모만 해놓고 예산에는 이렇게 따로 잡진 않았어요. 기본적인 생필품 한 10만 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다음은 꾸민비는 제가 15만 원을 잡았는데요. 의류, 뭐 화장품, 헤어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1월 중순이 넘어가면 세일하는 것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남편은 12월에 옷을 샀기 때문에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다음은 건강비용은 10만 원. 감사하게도 가족이 아프지 않고 잘 넘어가면 진짜 얼마 안 쓰기도 하고 어떨 땐 예상치 못하게 건강비용이 좀 더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해놓는데 겨울에는 또 감기 같은 거나 또 유행이 돌기도 하니까 약 1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뒀고요. 아픈데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병원비가 1순위인데 영양제나 건강보조 관련한 것도 제가 항목으로 잡아놓거든요. 근데 이거를 먼저 초반에 사버리면 예산이 초과될 수가 있어요. 막 말일인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뭐 남편이 다쳐가지고 병원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실비보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돌려받으면 그렇게 많이 나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영양제나 이런 걸 살 때는 꼭 한 달에 한 중후반쯤에 살금살금 예산 남은 거 봐서 사면 좋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계발 비용.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았어요. 평균적으로 15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10만 원을 더 늘려서 한 25만 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올해는 조금 일을 줄이고 제가 스스로 자기 개발하고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한 해,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을 좀 건강하게 가꾸는 데 시간을 조금 쓰려고 하거든요. 1년 동안 제가 듣고 싶은 강의도 한 3개 정도는 들을 생각이고 또 성인 발레 들어야 되고 제가 또 집에 피아노가 있거든요. 연말 연초에는 이 가계부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솔직히 거의 못 치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피아노도 기존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거든요. 워밍업을 다시 또 해보려고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나를 또 발전시키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부부소득이 한 달에 500인데 자기계발 비용만 한 달에 막 50씩을 쓴다. 그러면 사실 소득 대비 너무 비중이 큰 거잖아요. 소득이 내가 조금 작다. 소득 대비 그래도 최대 3% 이하로 좀 잡으시면 좋겠고 800 이상, 한 1000 이상 된다 하시면 그래도 한 5% 정도는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좀 소득에 비해서는 좀 낮게 잡았네요. 이번 달 자동차 예산은 25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번 달 자동차 보험료 낸다고 했는데 왜 25만 원밖에 안 나오냐. 제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의 예비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우리 목적 통장 시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사실상은 그 비용까지도 같이 쓰는 거죠.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래서 보험료는 여기에서 빠져 있고요. 25만 원은 왜 책정을 했냐. 작년 가계부를 보니까 주유를 적으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많으면 한 달에 2번을 하더라고요. 한 번 할 때 한 10만 원 정도씩은 하거든요.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래도 한 10만 원 중후반은 나오더라. 이번 달에 설날이 있으니까 고향을 방문하잖아요. 기름값이 조금 더 늘어나고 또 톨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 25만 원으로 잡았는데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절반 정도 예산을 짰거든요. 우와, 벌써 200만 원 후반대가 나왔어요. 과연 총 생활비 얼마가 나올지. 그리고 자녀 비용이 20만 원. 아이는 영유 다니는 거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근데 왜 돈이 안 나왔냐? 보통 영유를 이제 미리 내니까 1월이잖아요. 12월
12월에 이미 벌써 내버렸어요. 나머지 것들을. 일시적으로 지금 없는 거고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사교육비가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늘어나요. 맞벌이고 워킹맘이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여러분 점심 먹고 바로 집에 와요. 빠르게 끝나는 날은 12시 반, 늦게 끝나는 날은 뭐 1시 10분인가 20분인가 이래요. 너무 무섭죠? 아니 지금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때는 행복이었던 거야 그게. 근데 엄마 아빠가 퇴근하려면 못해도 5시간 이상은 공백이 생겨요. 누군가는 그 아이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데리러 가거나. 엄마 아빠는 칼퇴를 한다고 해도 빨라도 6시 반, 7시야. 그럼 최소 6시간인데 시급으로 쳐볼게요. 학원만 뺑뺑이를 돌린다고 가정했을 때요. 하루 6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3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20이에요. 제가 좀 세팅한 걸로 봐서는 대략 100만 원 정도에 맞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용품인 나머지가 이제 2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기존에 영유 다닐 때는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주말에만 한 번씩 옷을 입잖아요. 옷값이 상대적으로 저는 좀 적게 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달 내내 계속 사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기본템들을 좀 사놔야 된다 해가지고 자라키즈에서 대대적인 세일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구입을 했었고, 사실 이제 친정에서 아이 이제 초등 입학한다고 100만 원을 주셨어요. 책가방이랑 옷이랑 학용품 같은 거 이걸로 좀 사주라고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거는 그냥 저축하고 생활비 예산만 좀 빠듯하게 세워서 썼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일생에도 한 번뿐인 초등 입학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돈을 줬는데 할머니 이거 뭐 샀어요 뭐 보여주고 해야도 보람되고 또 행복하실 것 같더라고요.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실제 진짜 아이 용품 다 사고 나머지 50만 원 정도는 아이 통장에 넣어주려고요. 여행 항목이 있습니다. 국내 여행을 제가 10만 원 잡아놨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12월에 이미 결제가 된 건이었어요. 10만 원만 잡아놓은 거는 그때 가서 좀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을 책정을 하고요. 시형님네랑 같이 가기 때문에 부모님 앞으로 드는 비용은 저희가 또 n분의 1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여행 가시면 부모님이 또 같이 또 경비 쪽으로 또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서 내다 보면 그렇게까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또 저희가 하루 이제 호캉스를 하기로 했는데 조식 비용은 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외식 한 2번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10만 원 정도로만 잡았습니다. 경조사는 15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가족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 생활비 예산에 넣지 않고 예비비로 따로 빼두고 있어요. 가족 통장이 별도로 있는데 제가 뭐 쿠팡 파트너스나 뭐 네이버 애드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돈은 아니고 한 달에 몇만 원 돈이 들어오거든요. 가족 통장에 바로 들어가게 해서 쌓인 돈으로 가족 이벤트나 경조사를 챙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돈이 몇 년이 쌓이다 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썼거든요. 근데 또 쌓이잖아요. 그 사이사이. 한 800만 원대는 계속 되어 있어요. 어버이날, 생신 이런 기본적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가족 통장에서 커버를 하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과는 여행을 가기 때문에 설날에는 저희가 친정만 내려가기로 했거든요. 또 저희 엄마도 생신이에요. 겸사겸사 해서 5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놓긴 했었어요. 그 비용은 목적 통장인 가족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제가 이거 전체 결산하면서 이 예비비를 제외한 생활비 예산 총액,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 총액 둘 다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부부 용돈이 50만 원. 원래 작년까지는 남편 용돈이 33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15만 원. 저는 일단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법인을 운영을 하니까 법인카드라는 게 있어요. 직장 생활에 필요한 교통비나 식대는 이 사업 경비 카드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남편은 직장인이니까 그 교통비랑 식대가 진짜 실질적 현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비용을 다 포함해서 33만 원을 줬던 거고, 저는 이제 순수한 용돈 15만 원만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물가가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남편 용돈을 한 35만 원으로 올려주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해. 밖에서 본인 되게 잘 사는 줄 안대요. 보험료는 작년에 또 남편 보험을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몇만 원 정도 그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약 50만 원 정도가 돼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보험은 크게 변동이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소득 대비해서는 보장성 보험료, 이런 보험료가 큰 집은 아니에요. 매우 비율이 적은 집이다. 통신비는 5만 5천 원 잡았습니다. 제 기본 요금 통신비는 3만 5천 원이에요. 8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가족 결합으로 묶어놨어요. 30% 기본 할인에 요금제 할인 25%를 총 55% 할인을 받고 있어서 한 3만 5천 원 정도. 인터넷 비용도 만 원대예요. 다 합해도 5만 원 초반대 정도인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회사 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예전에 휴직했을 때는 알뜰폰 만 원대로 썼었고요. 지금은 사라져서 5만 5천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사는 3인 가구 맞벌이 가족의
1월 생활비 예산은 바로 440만 5천 원.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아까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부모님 경조사 50만 원 정도는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산을 쭉 짜는 걸 보니까 약간 감이 오시죠. 기존에 썼던 그 카테고리별로 평균값을 생각을 하고, 이번 달에만 특별하게 발생하는 이벤트를 예상을 하고, 내가 목표한 금액이 있잖아요. 요거를 조합해서 생활비를 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가계부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결산할 때 실제로 예산 대비 잘 썼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는 가계부 리뷰 그래도 종종 몇 개 정도는 올리려고 해요. 저랑 같이 가계부 열심히 써봐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